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 함께 배워볼 건데요. 자, 이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는 기본적으로 전굴 자세죠. 우리가 앞에 우따나사나, 아르다 우따나사나를 통해서 이미 전굴 자세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전굴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는 4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굴 자세 첫 번째 동작 봅니다. 먼저 바른 정렬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굴을 볼 때 우리가 바른 정렬인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먼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골반의 높이를 봐야겠지만 측면에서는 골반이 뒤꿈치보다 뒤로 많이 빠져 있지 않는지를 봤고요. 등 허리가 과도하게 말려 있지 않는지를 봤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하체 뒤쪽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정렬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보폭도 본인의 유연성에 잘 맞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바르지 않는 정렬 한번 보여줄까요? 자, 골반이 뒤로 빠지고요. 그리고 등허리가 과도하게 말려 있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하체 뒤쪽 근육들이 햄스트링을 비롯해서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지금 타이트한 경우에는 등허리를 말게 하고 골반을 뒤로 빼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바르지 않는 정렬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번 경우에는 정수리가 바닥에 닿아 있고요. 등허리는 과도하게 말려 있죠. 자, 보폭이 내 유연성보다 너무 과도하게 넓을 경우에 나의 유연성은 상체를 허리를 말지 않고 내려가도 충분한데 정수리가 바닥에 닿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폭을 좁히는 게 아니라 등허리를 말아서 보상을 한 겁니다. 자, 이건 보폭을 나의 유연성에 맞게 조금 좁혀 온다면 한번 좁혀 볼까요? 좁혀 온다면 굳이 등허리를 말지 않고 정수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나의 정렬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의 가동성, 이 유연성이 충분하다면 보폭을 좀 좁혀서 이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라오셔서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다 비슷한 전굴이기 때문에 팔을 뒤에서 깍지를 껴서 내려가는 세 번째 동작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깍지 낀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열었다가 대신에 명치를 밀지는 않습니다. 내쉬는 호흡에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숙여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전굴에서 기본적으로 확인되는 나의 이 하체 뒷면의 근육의 이완 정도를 확인하고 허리가 말려 있는지 골반이 뒤쪽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에서 나의 유연성에 맞는 보폭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팔을 뒤로 깍지를 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손바닥이 서로 밀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이 손목 가동성이나 어깨가 타이트하다면 살짝 벌리고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바른 정렬이고요. 등허리가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 천천히 올라와서 자, 이번에는 이 세 번째 동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바르지 않는 정렬 확인해 볼게요. 자, 어깨가 과도하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내려갔고요. 등도 허리도 같이 말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팔은 내려가지 않고요. 이 어깨의 각도를 보시면 안으로 과도하게 말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올라오시고요. 자, 바르지 않는 정렬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전굴이 아니라 이 어깨의 가동성을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어깨가 충분히 이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이 이완되어 있지 않으면 라운드 숄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게 되고 그 상태에서 양손을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고 상체를 숙여 내려가게 되면 어깨가 이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목과 어깨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유발되고 호흡도 짧아질 수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손목은 서로 맞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꺾이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에서 세 번째 동작, 팔을 뒤로 보내는 게 있었죠. 자, 팔을 뒤로 보내서 깍지를 껴야 되는데 깍지가 껴지지 않거나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어깨 쪽에 과한 통증 또는 자극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가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라운드 숄더를 유발하는 또는 가슴을 앞으로 이렇게 모아서 수축되어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근육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겉에 붙어 있는 큰 근육입니다. 큰 가슴근이라고 하고 팩토럴리스 메이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근육은 여기 쇄골, 빗장뼈라고 하죠. 이 빗장뼈의 앞쪽 3분의 1, 안쪽 3분의 1에서 여기 복장뼈 1번, 갈비뼈 만나는 지점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갈비뼈의 연골을 지나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결이 형성되어 있고요. 위팔뼈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팔뼈의 고랑 사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근육은 결을 보시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어깨를 이렇게 수평 방향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는 작은 가슴근, 팩토럴리스 마이너가 있어요. 3번, 4번, 5번 갈비뼈에서 시작을 하고 끝나는 지점은 여기. 부리돌기 또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튀어나온 뼈에 끝납니다. 자, 이 근육은 결의 방향이 약간 사선 방향이지만 수직 방향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어깨뼈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어깨를 당기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수평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어깨가 안으로 말리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는 팔을 아무리 뒤로 보내서 서로 깍지를 끼려고 해도 단축된 정도에 따라서 깍지가 전혀 끼지 않아지거나 손을 맞잡을 수 없는 거죠. 또는 손을 맞잡았지만 팔꿈치가 구부러지거나 어깨에 가동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증, 자극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가슴을 이완할 수 있는 예비 아사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의자를 준비했는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바닥에 이 팔꿈치를 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일단 서서 하는 동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자, 먼저 팔꿈치를 의자에 올려두실 거고요. 상체는 반듯하게 숙여줍니다. 한쪽 팔은 무릎 또는 정강이를 짚어서 상체가 너무 쿵 떨어지지 않도록 좀 받쳐주시면 좋고요. 자, 상체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무게를 이용해서 가슴을 이완하고 있는 예비 아사나입니다. 자, 팔꿈치가 여기 의자에 안전하게 올려져 있는 상태고요. 팔꿈치는 구부려서 진행하시는 게 가슴근들을 이완하는 데 훨씬 자극이 커질 수 있어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상체를 숙였을 때 고관절을 축으로 상체를 숙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명치를 내가 과도하게 밀면서 가슴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을 인지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벽으로 가볼까요? 자, 팔꿈치 마찬가지로 벽에 짚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옆으로 돌리면서 가슴을 충분히 이완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때도 한쪽 손은 나의 명치 쪽에 손을 올려서 갈비뼈를 과도하게 밀지 않도록 내 몸의 정렬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앞으로 가려는 나의 상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가슴 앞쪽을 이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내 몸에 맞는 아사나의 정렬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지 포즈, 조금 쉬운 동작으로 갑니다. 내 몸의 가동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면 다리는 넓게 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고관절 축으로 내려갔을 때 등허리가 말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양팔은 바닥을 닿을 수 있으면 바닥에 짚을 거고요. 만약에 바닥에 닿기가 어렵다면 블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블럭은 높이를 가장 높게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높이를 낮추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무게중심은 발가락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골반이 뒤로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높은 블럭이 익숙해졌다면 조금씩 낮추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 팔을 뒤로 보내서 깍지 끼는 동작을 할 건데요. 자, 충분히 나의 어깨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깍지를 끼려고 하지 마시고 팔을 뒤로 보내되 팔꿈치를 서로 맞잡는 것도 좋은 대안 자세가 됩니다. 자, 거기서 더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시되 깍지 낀 손을 너무 앞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고 깍지 낀 상태에서 조금씩 쭉 뻗어주려고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를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는 넓은 다리 벌리기이기 때문에 나의 유연성에 맞는 보폭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수리가 바닥에 닿았고 등허리가 말렸다면 보폭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보폭을 너무 많이 줄여서 내가 상체를 숙여 내려갔을 때 조금 내려갔는데 등허리가 먼저 말린다라고 하면 넓게 충분히 다리를 벌려서 상체를 숙여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넓게 벌리면 벌릴수록 훨씬 편하게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상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다리 뒤쪽이 이완되는 동작이 바로 전굴인데 상체가 숙여지는 그 무게를 다리를 벌린 만큼 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다리를 벌리면 벌릴수록 이 전굴 자세가 상체의 정렬을 무너뜨리지 않고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몸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아사나를 하시기 바랍니다.